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과 국회의원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수화로 통역해 주실 분이에요. 도움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촛불 집회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난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 중에 굉장히 나이가 어린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 대학생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수시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 공부해야지 왜 나와 있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시험도 봐야 되긴 되는데 나라도 망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대학생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를 쫓아낸다고 해서 과연 나라가 공정해질 것인가, 과연 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을 쫓아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쫓아냈는데도 나라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면 자기네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고민인 거예요. 고등학생이 느끼는 이 절망감,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절망감 해결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학생분들이 갖고 있던 그 불안함, 둘을 최순실 박근혜 그 일당을 쫓아내더라도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봐 하는 그 불안함도 해결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지금 저희들은 다 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보면은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되고 있었고, 쫓아낸 이후에 어떤 새로운 가치로 이 사회를 꾸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퇴진도 퇴진이지만 퇴진 이후에 맞이할 사회는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안 들리실까봐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들리신다니까. 여러 가지 가치가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고등학생이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망했다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다 꼬꾸라졌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대학생이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라는 게 뭐 경제 성장이 확확 되고 하는 사회를 가리키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절망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 알았는데 이 빌어먹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 절망감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뭡니까? 뜻이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 된다, 맞죠? 공화국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를 뜻합니다. 공화국은 왕이 없는 나라, 백성들이 화합해서 잘 다스리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 결과적으로 왕이 없이 백성들이 평등하게 화합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사실은 왕을 2명이나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 구속되어 있는 진짜 왕 최순실과 그의 꼭두각시 왕 박근혜라는 두 왕을 우리는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법과 원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은 법과 원칙의 예외, 법과 원칙의 밖에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따를 수가 없었고, 준수하고 따라서 살았던
우리 자신이 굉장히 바보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절망감의 원인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은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저는 세월호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이렇게 정부 대응이 엉망일 수 있었지?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데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점검이 됐습니까? 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메르스라는 질병이, 중동에서 유행하던 질병이 우리나라에 파다하게 전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었어요. 작년 메르스가 파다하게 전염되고 있었을 때 뭐가 가장 큰 정치적인 쟁점이었습니까? 메르스 환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염이 됐죠.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있는 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알리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에 제대로 그 병원의 위치와 이름을 알리지 않았죠. 그래서 수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죠? 예, 박원순 시장이 알렸죠. 사실은 그것은 대통령이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며칠 있다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6일 있다 이루어집니다. 6일 있다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안 보는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함지뢰가 터져서 우리나라 장병들이 심한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함지뢰가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얼마 만에 받았습니까? 4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함지뢰가 터진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하게 DMZ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평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정신 나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는 구멍이 뚫리고 국민들은 전염병에 걸리고 국민들은 물에 빠져 죽는데 대통령은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는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라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고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종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점검하자고 했지만 한 번도 점검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했고 검찰들은 처벌 시도했습니다. 종편들은 보도로 파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했는데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받았고 민주공화국임을 훼손시키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무리들은 호의호식하고 부정부패 속에 휩싸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화, 이런 제도,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깨끗이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바로 그것만이 절망하고 있는 고등학생, 불안에 떠는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